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오늘은 법 얘기라기보다는 진상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실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죠. 이런 진상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진상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려 볼게요. 진상에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한쪽 방법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한쪽 방법은 누구나 트레이닝만 되면은 할 수가 있는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방법은요, 더 개진상이 되는 겁니다. 배우는 게 아니고 타고나는 거라고 봐야 돼요. 타고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있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본투비 진상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는 분이 괜히 화가 나고 마음에 좀 응어리졌다고 해가지고 나도 진상 한번 부려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설프게 진상짓을 따라 하시다가 역효과만 나요. 본투비 진상을 학습된 진상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법률적으로 엮이고 섞여가지고 저를 보러 오시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무나 따라하는 거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나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 번째 방법을 준비했어요. 이 방법은요, 누구나 따라하기만 하면은 따라할 수가 있고 트레이닝만 되면은 자연스럽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는요, 감정을 통제하라. 자기 감정을 통제를 해야 돼요. 감정 통제가 안 되더라도 감정이 내가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얼굴로 비치면 안 됩니다. 진상들이 원하는 건요, 진상짓을 통해서 상대편의 감정을 흔들고 흔들리는 감정들을 이용해서 상황을 주도하려는 거예요. 특히 상대편이 나의 진상짓에 공포감을 느낀다거나 좌절감을 느끼는 것 같은 표정을 짓는다면 이거는 진상짓에 완전히 휘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럴수록 진상들은 더 날뛰어요. 아, 내가 의도했던 대로 되고 있구나. 감정 보이지 마시고요, 무표정으로 대응하세요. 표정을 굳히고 그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취지예요?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원하는 게 뭐예요? 그만하세요. 자, 두 번째, 거리를 둬야 됩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죠. 다시 볼 사람 아닌데 굳이 이 사람과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 가다가 시비 붙은 거 정말 봤다 생각하시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내 고등어 왜 안 사냐, 내 갈치 안 사냐, 물건 만져놓고 왜 안 사냐 라고 하면은 그냥 지나가시면 되세요. 그 사람이 저한테 어떤 위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접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손님 접대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접촉면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최소한만 상대를 하세요. 필요한 만큼만. 국밥 가져와라, 국밥 가져다 주면 됩니다. 깍두기 가져와라, 깍두기 셀프입니다. 더 이상 더 이하도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진상들은 상대하면 상대할수록 에너지만 빨려요. 더 이상 접촉면을 늘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원칙과 근거. 자, 우리는 진상에 대응해서 사실과 원칙, 규칙, 증거를 두고 싸워야 됩니다. 원칙, 규칙, 이런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그 기준들이 문서라면 더욱 좋죠. 법이라면 더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진상들에게 많이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대응을 잘 하시는 거죠. 원칙을 넘어서려는 상대에게는 단호한 선긋기가 필요하고요, 그 선긋기 기준은 당연히 원칙, 기준, 법, 규칙, 이런 것이어야 돼요. 아니면 계약서, 정형화된 서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선을 넘으면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져오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법대로만 할 거예요. 나는 계약서대로 할 거예요. 우리는 부가세 신고 철저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수리 떼거나 함부로 매출 누락할 수가 없습니다. 정해진 규칙의 틀을 벗어나면서 자기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에게는 나는 이 정해진 범위를 지닌 사람이다 라고 선언함으로써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보호장치는 필요합니다. 많을수록 좋습니다. 특히 증거를 남기세요. 부동의 증거가 가장 중요하고요, CCTV, 동영상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능하면 내 편과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내 편이 가족일 수도 있고 가능하다면 전문가라면 훨씬 더 좋겠죠. 적어도 그 진상과의 1:1 구도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법률적인 선을 넘고 과도한 욕을 한다거나 오히려 위협을 한다거나 했을 때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남길 수 있는 동영상, 녹음, CCTV, 내 편이 되어줄 만한 사람, 거기다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훨씬 더 상황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을 보호해줄 수가 있는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선을 넘게 되면 내가 준비한 이 증거들을 토대로 언제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시간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실제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보다 상대편에게 가하는 압박이나 그런 시그널이 부족해지게 돼요. 법적인 조치가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상대편과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스텝으로 진상에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상에 대한 대응은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고통스럽고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휘말리지 않고 잘 해결해낸다면 진상에게 내가 결국 이겨냈다라는 그런 쾌감을 분명히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곳이든 나한테 진상 부리고 선을 넘어서 나한테 괴롭힘을 가하려고 하고 과도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대응을 했다, 이런 것들이 상당한 쾌감이 되고요, 그것이 법적인 일이라면 이 법적인 일을 내가 슬기롭게 해결해냈다, 해냈다 라는 쾌감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 덤으로
이렇게 진상에 대해서 단호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다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겁니다. 나였으면 휘둘릴 만한 일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거는 덤이죠. 자, 오늘은 진상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 좀 드렸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댓글을 모두 읽고 가능하다면 답변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